자, 이번 시간엔, 이번에는 우리 1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와 그래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5번째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를 할 건데, 얘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차 함수의 일반형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죠. 그런데 이 y는 ax 플러스 b의 특징이 우리가 예전에 배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정비례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사한데 어떻게 하냐? 일단 이 a는 앞에서 배운 듯이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고요. 다음에 b는 y 절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거지. 그럼 정비례 그래프는 뒤에 상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a는 0이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직선이라는 거죠. 뭐가? 1차가 든 함수는. 다음 두 번째 특징은 기울기 관련인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x축, y축이 있을 때 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경사가 급해진다,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했냐? 우리 이 x의 개수,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눴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서 증가함수라는 거였죠.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서 얘가 몇 사분면? 제1, 3, 4분면을 지난다. 이런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얘는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오른쪽 아래니까 감소함수다. 그래서 감소함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얘는 제2, 4, 4분면을 지난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특징도 전체적으로는 정비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볼 건 직선이라는 거, 다음에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증가함수고, 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고 감소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2차 함수, 1차 함수를 그리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A. 이 a는 오른쪽 위를 갈 거냐, 왼쪽 아래를 갈 거냐. 얘를 판단하는 기준. 다음에 얘는 y절편이니까 y축에서 어디서 만나느냐, 양수에서 만나느냐, 음수에서 만나느냐를 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2x-3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겠죠. 근데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것 중에 y절편이 음수니까 밑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찾으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 기울기는 음수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지. 근데 y축에서는 양수에서 만나니까 양수에서 만나면서 오른쪽 아래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느 사분면에서 지나게 되는지를 알아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서 우리 이번엔 6번째, 우리 1차 함수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1차 함수가 아니라 두 1차 함수의 위치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두 직선이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안 만나는 평행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L과 M이 있다고 칩시다. 다음 얘 두 개가 완전히 포개져서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를 정리를 하는데, 자, 요거는 평행이라고 하고요. 얘는 일치.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일치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함수 두 식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x 플러스 b와 y는 a'x랑 b'x. 얘를 L이라고 하고요. 얘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일치란 얘기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완전히 똑같으려면 기울기는 같고 당연히 y절편도 같으면 똑같이 겹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평행한 거.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이 같아져야겠죠. 그런데 얘가 기울어진 건 같은데 만약에 얘가 y절편까지 같으면 평행이 아니라 일치니까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 두 1차 함수의 위치관계를 판단해서 관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우리가 위치관계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7번째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평행이동. 자, 이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1차 함수가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평행하게 그대로 움직이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부 다 올라가서 평행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얘가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려지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y는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평행 이동 얘를 전부 다 2씩 올라갔다고 칩시다. 전부 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갔으니까 누가? y의 값이 2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y의 값이니까 우리 y의 값은 이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얘랑 같죠? 그지? 이 y의 값이 똑같이 2칸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전체가 y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함수는 요 y는으로 시작해서 얘의 변화니까 이 전체의 변화니까 얘를 전부 다 2칸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더 자세하게 수식관계를 배우긴 하겠지만. 자, 다음에 얘가 뭐 3칸씩 내려왔다라고 하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3칸 내려왔다 그러면 이 전체가 3칸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쁘게 표현하냐 이런 거죠. 만약에 y는 x 플러스 1 그래프가 얘가 위아래니까 당연히 y축 방향입니다.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식 그대로 써주고요. 요 값을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y는 ax 플러스 b 얘를 y축 방향으로 만약에 n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고 원래 있는 그래프에서 n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번엔 어떻게? 이 상수항을 봤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느냐 얘를 달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신경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게 y축 평행 이동은 하는데 왜 x축은 안 하느냐 요겁니다. 그건 예를 들면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3칸 내려왔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y축 방향. 근데 만약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 그래프가 되네.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무슨 방향? x 방향이네. 그런데 이 1차함수 이 직선은 이거 밑으로 내려간 것도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건 그냥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왜? 같은 얘기니까. 그럼 위로 올라간 건 뭐야? 얘가 왼쪽으로 움직인 거네. 그죠? 그래서 우리 x축 방향은 y축 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값을 표현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8번째입니다. 이제 1차 함수 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함수 식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차 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왜? 1차 함수를 움직일 거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 함수 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일반형에서 여기 모르는 a, b 두 미지수,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네를 찾는데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식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현재 조건들이 있습니다. 걔가 뭐냐? 첫 번째, 우리 함수라는 거, 꼭 1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함수도 똑같습니다. 이 함수는 항상 아는 만큼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1차 함수는 A랑 B를 알아야 되니까 A랑 B랑 다 구해서 한꺼번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랑 B 둘 중에 하나만 알아. 그럼 그것만이라도 갈아 껴서 식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대입해야 되고요. 우리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미정계수가 1차 함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계수, 정해지지 않은 이 미정계수의 개수랑 뭐랑 조건의 개수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왜? 모르는 것만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처럼 모르는 게 2개다 라고 하면 조건이 2개 나옵니다. 이 조건이 좌표일 수도 있고 기울기 값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이 2개를 섞는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아는 만큼 집어넣는데 기울기를 알아. 그럼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3이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모르는 건 몇 개? 1개. 그럼 조건이 몇 개 더 필요해?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한 개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우리 기울기랑 y절편이 나온 경우입니다. 기울기랑 y절편. 기울기랑 y절편에 대한 표현은 앞에서 했으니까 기울기를 알면 a를 대입하고 y절편을 알면 b를 대입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응용해서 만약에 기울기를 알아? 그럼 조건이 한 개만 더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좌표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고. 두 번째, y절편을 알아? 그러면 얘를 아는 거니까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두 좌표를 알 때입니다. 두 좌표. 우리가 좌표가 예를 들어 2, -3, 4, 1 이런 좌표를 지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좌표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울기랑 y좌표 나면 여기를 벌써 갈아 끼울 수 있죠. 그 중에서 두 개를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 대입하고 이제 모르는 거 한 개니까 좌표를 몇 개? 한 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좌표가 두 개나 있으니까 편한 거를 아무거나 대입을 한다면 b 값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식을 y는 2x-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두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게 1차 함수. 1차 함수는 당연히 y는 ax 플러스 b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이 1차 함수가 얘랑 지난다며. 그럼 지난다라는 얘기,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또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나면 무조건 뭐 해라? 대입해라. 그럼 얘 그대로 대입하면 요런 식, 여기 AB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등장하고요. 얘도 지나니까 똑같이 대입 가능하죠. 근데 여기 두 개의 AB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인데 함수에서의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빼면 B가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구했으면 나머지 구하는 것도 쉬울 테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좌표가 나오든 기울기랑 y좌표가 힌트가 주든 편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x절편, y절편이 주어진다 그러면 y절편이니까 좌표 하나 대입하면 돼. 아니면 y절편이랑 x절편은 두 좌표니까 두 좌표도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편한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9번째 이제 1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처럼 1차 함수의 활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차피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건 방정식이나 함수나 똑같습니다. 근데 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우리 1차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쉽냐면 대응표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쉽습니다. 대응표. 왜? 우리 지금 앞에서 1차 함수 식을 구할 때는 얘네가 따로따로 주어지면 좋겠지만 결국은 좌표 두 개만 알면 무조건 식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응표라는 건 여기 해당하는 게 다 좌표란 얘기였죠. 대응표에서 두 세트만 채운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두 세트만 채운다면 좌표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 입구에서 올라갈 때 입구에서는 지상이라고 합시다. 얘는 온도가 지금 20도다. 그런데 얘가 1km 올라갈수록
0.2도씩 내려간다라고 합시다. 됐어?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해발 11km일 때는 과연 온도가 몇 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가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1km 높이를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죠. 얘를 변화하니까 얘가 따라서 떨어지네. 그러니까 함수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응표를 그리는데 우리가 처음 변화시키는 거 높이를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이를 변화시키니까 얘가 높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높이라고 쉽게 이해하려면 단위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응표를 두 쌍을 채울 건데 제일 먼저 지상 입구니까 높이가 0km라고 가정을 잡을 수 있죠. 아직 안 올라가기 전이니까 여기서 온도가 얼마? 20도씨입니다. 자, 그런데 1km 올라갈수록 0.2도가 내려가니까 1km 올라갔어. 그럼 0.2도 내려오면 19.8도씨죠? 근데 생각하니까 여기 수수가 나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쁩니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 생각을 해보면 얘가 0.2도니까 만약에 얘가 쉽게 5km면 1이죠. 그런데 만약 10km 쉽게 올라갔다라고 치면 얘는 2도씩 내려가는 거네. 그럼 얘를 바로 10km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2도가 떨어지니까 18도씨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왜?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인데 나는 요거 0,20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b가 20이야. 그런데 조금 더 또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x가 0일 때 y 값은 y절편이니까 나는 그냥 바로 y절편에 20 대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뭐예요? 한 개니까 나머지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18일 때 10a 플러스 20. 그럼 넘어간 마이너스 2는 10a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y는 마이너스 0.2x 플러스 20이니까 11km일 때 얘가 11일 때 높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또 두 번째 형태가 요 첫 번째가 일반적인 문장으로 나온 건 대응표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게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자, 도형 문제는 당연히 어떤 도형의 길이를 전부 다 표현해 주면 됩니다. 표현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P라는 점이 여기 ABCD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이 P라는 점이 B를 출발해서 C 방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몇 초 1cm씩 이동을 할 때 여기 길이를 4라고 하고 6이라고 합시다. 이때 만약에 삼각형 ABP가 삼각형 ABP 넓이가 10제곱cm가 되려면 몇 초가 지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 알아본다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초 후라는 거니까 얘가 x가 되겠죠. x초. 근데 이 p는 b에서 출발해서 몇 초 1이니까 항상 그림의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 속력과 시간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x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길이들을 다 표현하면 얘는 6-x고요. 그죠? 그럼 여기 넓이, 여기 넓이를 y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2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잘 따지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x라는 건 시간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요 x를 사용한 요 변의 길이들은 뭐야? 길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길이라는 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큰 거는 이해가 됐고요. 6-x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당연히 6보다 작아야겠지.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x는 0에서 6 사이에 있는 수만 가능할 거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조건을 구하는 내용도 알아야 중3 때 뭐 고1 때 잘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뭐냐? 이제 그래프가 대놓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를 사용해서 어떤 식을 만드는데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라고 하면 그냥 우리 그래프 앞에서 배웠죠? 읽을 수 있는 좌표 2개만 읽어서 그냥 바로 식을 만들면 되니까 얘는 자체를 식을 만들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유형들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함수의 내용은 요 정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